해랑 1권 161쪽을 펼쳐서 오늘 23강에서는 지난 22강에 이어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 중 교수학습 실천하기를 알아볼게요. 오늘 23강에서는 교수학습 실천하기 중에서도 상호작용과 놀이와 안전을 공부할 텐데, 이 중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지침에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에 해당하며, 놀이와 안전은 누리과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해랑 1권 162쪽을 펼쳐서 3번 상호작용은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놀이 관찰, 놀이 제안, 놀이 참여, 질문, 정서적 지원, 그리고 교사의 고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를 보면, 교사는 유아가 다른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가 누구랑 놀이를 하는지, 유아가 사회적 능력이 어떤지, 대인관계도 파악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유아와 유아는 함께 놀이하면서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유아가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고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교사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유아는 친구와 함께 놀기도 하지만 혼자서 놀기도 해요. 교사는 혼자 노는 유아를 보고 걱정을 할 수 있는데, 혼자 놀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혼자 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친구들 주변에서 배회하는 유아가 있다면, 그때는 교사가 개입해서 다른 친구의 놀이도 소개해주고 참여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유아의 참여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공간과 자료를 말해요. 먼저 공간은 이전에 말했듯이 놀이에 따라서 유아들이 원하는 공간이 달라지므로 교사는 그에 맞춰서 공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해주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는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아 개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놀이 자료와 교감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자료와 교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랑 1권 163쪽을 펼쳐서 세 번째, 놀이 지원을 위해 관찰한다를 보면, 놀이 지원의 출발은 관찰에서 시작해요.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감정이나 궁금해하는 것,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을 한 뒤에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해랑 2권 145쪽에 교사가 놀이를 관찰한 사례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유아들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길의 흙의 촉감이 평소랑 다른 것을 발견하고 촉촉하게 젖은 흙을 만지고 밟고 냄새와 촉감, 색을 탐색하고 그 느낌을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관찰하던 교사는 밟으니까 젖은 흙과 마른 흙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 하고 평소의 흙과 젖은 흙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을 받은 유아들은 더 구체적으로 두 종류의 흙을 비교했어요. 이렇게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례 교사처럼 말이죠. 네 번째, 제안하며 놀이를 지원한다를 보면,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제안은 신중해야 해요. 유아의 흥미와 상관없이 새로운 놀이 자료나 새로운 놀이 방법으로 이끌기보다는 앞서 말한 놀이 관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놀이에 필요한 놀이 제안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에 대한 유아의 반응도 살펴서 그 다음 지원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놀이가 약속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거나 안전이 걱정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교사는 놀이 중간에 필요한 약속을 함께 정하거나 안전한 다른 장소로 옮기기 등의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해랑 2권 166쪽에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제안한 사례가 있어요. 자폐 유아 2명, 지적 유아 1명이라는 통합학급인 5세 풀립반에서 점심에 나온 나물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봄나물을 제공하면서 놀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폐 유아는 봄나물을 만지는 걸 무서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노는 친구의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특수교사가 봄나무를 국자로 두드려 볼 걸 제안했지만 자폐 유아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교사가 유아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유아가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거절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끝내지 않고 더 나은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그래서 사례의 교사는 아예 테라스로 공간을 확장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서 테라스로 공간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장애 유아들도 달라진 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됐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제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는 더 적절한 놀이 지원은 무엇일지 고민하면 유아들에게 더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을 중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유아들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혼자 놀이하는 유아를 존중하고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유아의 놀이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법은 공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유아 개개인의 자료 활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며 세 번째, 놀이 지원을 위해 관찰하는 방법은 유아의 놀이를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찰 후에 상호작용하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며 네 번째, 제안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은 놀이 관찰을 바탕으로 놀이에 제안하며 놀이 규칙이나 안전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해랑 1권 164쪽으로 넘겨서 다섯 번째,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한다를 보면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걸 교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교사는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에 참여해보는 거예요.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면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함께 느끼게 되고 놀이의 속성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놀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고 자료를 함께 쓰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간혹 유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고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배움이 생길 수 있는 순간에 아주 적절하게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질문하며 놀이를 지원한다를 보면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알아내거나 관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무엇이니? 어떻게 할 거니? 처럼 교사가 생각한 답이 있는 수렴적 질문을 하기보다는 유아의 놀이에 방해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교사의 질문이 오히려 즐거운 대화가 되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무겁진 않을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처럼 유아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확산적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비고츠키가 말하는 비계처럼 유아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해랑 2권 123쪽에 질문하면서 놀이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몸을 다 숨길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눈만 가리고 숨었다라고 외쳤어요. 이 모습을 본 교사는 그 유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눈만 가리면서 선생님도 숨었다. 어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유아는 바로 선생님이 보여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그럼 어디에 숨어야 친구들이 못 찾을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바로 답을 주지 않고 몸을 다 숨겨야 숨는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질문했어요. 이처럼 교사의 적절한 질문은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해랑 1권 165쪽으로 넘겨서 일곱 번째, 정서적으로 지원해 준다를 보면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교사가 옆에서 미소를 지어주거나 끄덕거려 주거나 공감하는 표정을 지어주는 등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면 교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성취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생각을 했어? 처럼 감탄도 해주고 큰 것부터 쌓았구나. 그치, 그럼 이번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처럼 격려를 해주는 말로 해주는 언어적인 상호작용도 유아의 정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해랑 2권 148쪽에 유아의 놀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민지가 흙물을 가지고 노는 중이었는데
색깔이 빨간색이네.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달라요. 라고 언어 표현을 활발하게 했어요. 교사는 민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놀라움과 즐거움을 함께 표현해주면서 반응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민지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물과 섞인 흙의 질감에 즐거워하면서 놀이했어요. 다시 해랑 1권 161쪽으로 돌아가서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보면 유아들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교사의 이야기예요.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한다에서 말했듯이 유아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무조건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보다는 교사가 놀이에 참여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상호작용 내용을 정리해보면 5번,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지원하는 방법은 유아의 놀이 이해를 위해서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 질문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답이 닫힌 수렴적인 질문보다는 확산적 질문을 통해서 유아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7번,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미소, 끄덕거림과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주거나 말로 하는 격려, 감탄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랑 1권 165쪽으로 넘겨서 4번, 놀이와 안전은 유아는 발달 특성상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해요. 게다가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교육 기준과 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 항목은 교사가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놀이를 유아들에게 허용해 주는 걸 부담되게 하죠. 따라서 놀이와 안전에서는 이런 걱정이 있는 교사가 안전의 테두리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어요. 해랑 1권 166쪽으로 넘겨서 놀이와 안전의 각 내용을 보면 안전을 이유로 놀이를 제한했는지 검토하는 것, 위험한 요소를 유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새로운 공간의 안전에 대한 소통, 교사의 고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안전이라는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해 본다를 보면 당연히 교사가 위험 요소나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지만 무조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 번 정한 놀이 규칙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놀이를 금지하기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유아들이 종이블록을 어깨보다 높게 쌓고 싶어 할 때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이거를 허용해 주되 대신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유아들이 스스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를 주어 본다를 보면 교사는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나 환경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데 이때 점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유아들에게 안전규칙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유아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충분하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아가 충분하게 위험 요소에 대해 탐색하고 안전 규칙을 알게 되면 스스로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판단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새로 찾아본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 본다를 알아보면 유아나 교사가 책상 밑이나 교실 밖 테라스, 복도 등 새로운 놀이 공간을 발견했을 때 그 공간이 안전한지 교사는 공간의 균열이나 위생 등의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교사 선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한 후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유아에게 놀이 공간으로 허용을 해줄 때에는 유아가 그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언제 그 공간을 사용하면 좋은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유아들 스스로 약속을 정하도록 합니다. 해랑 2권 156쪽에 새로 찾은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유아들이 지렛대로 블록을 날리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하자 다른 반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는 복도에 있는 물건을 치워주었어요. 그렇게 교실보다 더 긴 복도에서 블록을 날리는 놀이를 하니까
유아들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를 했어요. 멀리 날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블록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릴 수 있는지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안전을 이유로 무조건 공간을 제한하기보다는 안전을 점검한 뒤에 공간을 허용해주면 유아의 놀이는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해랑 1권 167쪽으로 넘겨서 네 번째, 모든 구성원이 교사와 안전에 대해 소통한다를 알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성원이란 기관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안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전보다 놀이에 있어서 덜 통제적이고 더 허용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학부모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또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부딪히거나 긁힐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학기 초부터 학부모 교육이나 가정통신문, 교육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죠. 다시 해랑 1권 164쪽으로 넘어와서 놀이와 안전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볼게요. 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 고민은 방금 살펴본 놀이와 안전의 내용을 한 개씩 실천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교사는 놀이 공간의 균열이나 위생 등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유아들이 놀이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공간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안전을 유아와 함께 검토해봅니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직접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유아가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도록 해서 유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개정 놀이 과정에서 통제가 적어진 이유에 대해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통제가 적어졌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유아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놀이와 안전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안전이라는 이유로 놀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했는지 검토할 때에는 기존의 놀이와 새로운 놀이 둘 다 검토해보고 두 번째,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유아 스스로 살펴볼 시간과 기회는 충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주고 세 번째, 새로 찾아본 놀이 공간의 안전을 유아와 함께 점검해 볼 때에는 그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도록 하고 함께 약속을 정하고 네 번째, 모든 구성원이 놀이와 안전에 대해 소통할 때에는 기관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랑 23강을 총정리하면 상호작용은 유아와 유아와 환경, 관찰, 제안, 참여, 질문, 정서적 지원 등 개정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상호작용의 키워드, 화면에 강조된 이 키워드들을 다 암기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놀이와 안전은 다른 주제들보다도 각각의 타이틀이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각 타이틀을 반드시 암기하고 놀이와 안전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답변, 그 그대로를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자, 이제 23강의 이론은 끝났으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랑 문제집 55쪽의 확인 문제 11번을 풀어보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각각 쓰는 문제로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 지원 중에서 미소와 끄덕거림, 공감하는 표정은 그렇죠.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므로 기억은 비언어적이며 유아의 놀이에 감탄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은 언어적 상호작용이므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언어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놀이 실행 자료의 내용 중에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와 협력자로서의 교사 내용은 면접을 준비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 암기가 되면 손으로만 써보지 마시고 책을 덮어두고 직접 말로 답변 연습을 해보면 2차까지 함께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24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